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76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들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는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 방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감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지난 경기들을 한 경기씩 시청을 끝내고 바로바로 분석하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모아서 업로드를 하려면 독자님들께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어렵고, 또 14경기를 모두 모으면 2시간 정도의 분량의 방송인데 언제 시청하고 언제 배팅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끝낸 분량부터 먼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쉽고 짧게 가보겠습니다. 홈에서는 클럽에게 한 번만 대주고 모조리 승리를 챙긴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누네즈에게 극장골을 쳐맞고 패했던 시즌 초반의 3라운드였고 80분까지는 고든의 골을 잘 지키면서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다는 부분은 뉴캐슬이 홈구장에서만큼은 얼마나 진취적인 기세와 마인드로 싸우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단지 퍼포 키퍼가 아웃되고 나서 두브라브카 키퍼가 말아먹고 있는 부분은 뉴캐슬의 골문은,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간당간당할런지, 자, 이 부분이 결정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트리피어는 토트넘 때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나 정신력이 강하고 긍정적인 멘탈이 훌륭한 아이입니다. 자, 몇 경기 말아드셨다고 주눅 들어 있을 친구도 아니고요. 뉴캐슬에게는 여전히 보물 같은 친구입니다. 자, 지난 주말 루턴전에서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팀 내 최고 평점으로 한 경기 만에 최고의 폼으로 끌어올리는 걸 보면 참 난놈은 난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뉴캐슬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경기라서 노팅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홈 뉴캐슬의 선수들은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니지만 에디아우 감독과 지략 싸움으로는 어느 팀이라도 뉴캐슬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캐슬의 장점은, 홈 경기의 장점은 선수들의 어떤 물 만난 퍼포먼스,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홈에서 경기력만큼은 정말 맨체스터 시티도 부럽지 않은 뉴캐슬이고요. 하지만 홈에서 그런 홈에서 뉴캐슬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에디아우 감독의 지략 싸움으로서는 충분히 그 하우 감독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캐슬의 그 어떤 구멍은 뜻밖에도 선수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벤치에 있는 감독에게서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팅엄의 누노 산투 감독은 득장으로는 인정하겠지만 지략을 겸비했다고 보기는 어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디아우 감독도 리스크는 있지만 산투 감독이 에디아우 감독을 잡아내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1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뉴캐슬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봅니다. 2, 3, 4, 5, 6번에 편성된 챔피언십 경기들은 어제 방송을 모두 해드렸고요. 7번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위 와포드와 12위 브리스톨 시티의 매치업이고요. 홈팀부터 간략히 보겠습니다. 와포드는 파이널스더 지역에서 그 유연한 드리블,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볼을 지켜내면서 골메이드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그 집중력, 특히 18라운드 노리치 시티전에서 그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도 망설임 없이 가져갔던 코네의 그 원더골 같은 케이스도 상대 팀과의 하프 스페이스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와포드만의 보너스 같은 득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골이었던 라조비치의 헤딩골을 만들어냈던 왼쪽 삼선 리바이스의 도움도 좀 전자와 일맥상통한 흐름이었고요. 결승골을 기록했던 아스프릴라가 키퍼와 엉킬 수도 있던 찰나에서 보여준 정갈하다 못해서 소름 돋던 테크닉은 와포드의 현재를 화면을 통해서나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경기로 기억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임팩트 강한 와포드에게도 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 주말 그 블랙번 로버스 원정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올랐던 벤 하머 키퍼가 바운드볼의 그 반응 속도는 탁월했던 반면 공중볼 제공권에서 상당히 약해 보이는 부분은 상대가 공중볼의 타점이 아주 수려한 브리스톨 시티라는 점에서 다소 찝찝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그 와포드가 노리치 시티전에서 그 데니베스에게 내어준 선제 실점 장면은 11라운드에
브리스톨 시티가 리저 원정에서 나이스미스가 전반 종료 직전에 메이드에 했던 동점골 장면과 같은 그림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죠. 와포드의 단점과 브리스톨의 장점이 교차하는 그 병목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포드의 하무 키퍼가 코너킥에서 올라오는 공중볼에 잘라 먹히는 장면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점은 뭐 우연이라고 치부를 한다 손 치더라도 2대 0으로 벌어지던 그 황의조의 원더골 장면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키퍼라면 크로스바 위로 쳐낼 수 있는 하이볼이었다고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자, 아무튼 그 땅으로 깔리는 볼의 반응 속도나 바운드볼의 피니시 부분을 그 예측하는 순발력은 어메이징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하머 키퍼지만 공중볼에 반응하는 움직임은 연어 키퍼들보다 다소 느려 보였다는 부분은 상대팀 브리스톨 시티가 두드러지게 장점으로 부각되는 하이볼 득점 패턴들과 대자비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브리스톨 시티는 경기가 있는 날에는 금식을 하는 루틴이 있는지는 몰라도 내일 또 변함없이 와포드보다는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배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와포드가 주도를 하겠지만 브리스톨 시티가 정지된 상태에서 크로스바 상단 쪽을 노리는 세트피스 장면들에서는 와포드의 하머키퍼를 여전히 신뢰를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7번 경기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팀 와포드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을 함께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측면에서 전개해 나가면서 중앙으로 올려주고 파이널을 노리는 그 일반적인 패턴인데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전개 과정이 상당히 빠르고요. 요크숄로에서 월라스로 찔러주면서 시작하는 오른쪽 라인하고 또 왼쪽 라인의 그 모아스로 출발해서 필립스로 전진하고 종으로 찌르는 침투 패스로 상대 3선의 뒷공간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옵션, 그리고 월라스와 디망가나 토마스 아산테와 필립스가 횡으로 일직선상으로 펼치면서 떼거지로 들어가고 뒤에서는 요크숄로와 모아시, 미들 서드를 넘어서 파이널 서드 진입 라인까지 올라가는 장면들은 과거의 그 네덜란드 국대 토털샤크의 스몰 버전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더블 볼란치를 거기까지 올리는 건 좀 불안해 보이기는 했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이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의 루틴인 모양이니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겨울 인생에게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신선한 축구를 선보였던 웨스트 브로미치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필립스가 햄스트링으로 빠져요. 실제로 필립스가 아웃되고 나서 가진 4경기에서는 왼쪽 라인이 전체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비대칭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 빌드업을 하는데 뭐 발렌시아처럼 어떤 그 의도적인 비대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가 못 따라가져서 왼쪽에서는 밑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벌써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미들 서드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파이널 서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 뭐 결과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자,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필립스 포지션에는 지금 에콰도르 국대였던 사르미엔토가 자리를 메워주고는 있지만 브라이튼 벤치에서 봤던 그 사르미엔토보다 아주 왜소해 보였습니다. 밥을 안 먹나요? 자신감도 그 유럽 선수들보다 좀 결여된 느낌. 역시 이 부분이 브로미치가 고전할 수도 있는 조그만 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원정 노리치는 4-2-3-1 폼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패스 플레이가 좀 너무 둔탁하고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은 브로미치의 중원에서 잘라먹는 역습에 오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로우와 사라의 개인기에서 터지는 예술적인 골메이드는 브로미치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상당했습니다. 로우와 사라 이 둘만 생각하면 브로미치를 못 가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축구는 어차피 혼자 하는 축구가 아니니까요. 자, 그 노리치 시티의 그 장신 에드마이다의 공중 플레이는 그냥 밋밋한 느낌. 뭐 브로미치가 경계해야 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브로미치는 로우와 사라의 그 개인기로 치고 들어오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원정팀 풀럼은 지난 15라운드와 16라운드 이 두 경기에서 토탈 10대 0이라는
경이적인 퍼포먼스를 이어갔지만 풀럼이 nen성적이라기보다는 그 양쪽 날개의 윌리언하고 이와비, 그리고 중앙의 히메네즈, 또 공미의 페레이라, 이 어마무시한 공격 4인방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경기였던 17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는 윌리안이 빠지게 됐죠. 그리고 윌리안 자리에 웨일즈 국대 해리 윌슨이 자리를 메우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메네즈와의 그 연계 플레이도 엉망이 돼버렸고, 또 라울 히메네즈가 받아먹는 경기가 되지 않고 공미까지 스스로 내려와서 만들어가려는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3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라운드에선 히메네즈까지 빠지게 됐죠. 자, 홈경기임에도 컴파니 감독의 번니에게 개 털려버렸던 경기였습니다. 이만큼 그 윌리엄과 히메네즈가 풀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전히 그 19라운드 본머스 원정에서도 라울 히메네즈는 없을 테고, 그리고 윌리엄은 출전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번리전에서 해리 윌슨 대신 윌리엄의 자리를 메꾸어준 자메이카 국대 레이드도, 그리고 히메네즈가 아웃된 원톱 포지션을 대신했던 짝퉁 비니시우스도 원조를 대신할 수 있는 우월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꼴찌의 반란 속에 그 단숨에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간 본머스는 잘 나가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12위니까 조금만 분위기를 이어가면 유로파 커트라인도 꿈만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라운드까지 단 1승만, 단 한 번의 승리만 거두다가 직전 6경기에서 5승 1무라는 승적은 그냥 흐름이 상승세라기보다 반드시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지금 짖고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은 누가 상대팀이 되든 본머스로서는 해볼 만한 매치업이 되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꼴찌의 수직 덩업은 명장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이라올라 감독만의 4-2-3-1 포메이션이 그 본머스 라인업의 A 전술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그 점이라는 판정이겠죠. 자, 원톱 솔랑케에게 맞춤형으로 제작된 이라올라의 포메가 당분간은 중위권 반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일개 팀의 일시적인 상승세의 사이클 때문에 본머스가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라올라의 맞춤형 전술의 백미는 현재까지 진행형이고, 항상 솔랑케를 제외하고도 경기당 미친놈이 하나씩은 꼭 나오는 본머스입니다. 9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팀 본머스의 단통 승리 구간을 조심스럽게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6회차 승무패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집 강아지 그 붕식이가 토토방 가자고 죄송합니다. 토토방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기라서 토토방 갈 시간 됐는데 왜 토토방 안 가냐고 막 짖는 바람에 중간에 방송을 중단할 수도 없고 정말 진땀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방송들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앞에 방송들도 그 팩트들로만 줄인다고 줄였는데요. 팩트를 골라내는 과정이 꽤 힘들었던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또 남은 경기를 또 시청하고 행여 빠른 시간에 분석이 끝난다면 재차 방송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